비록 우리는 실제로 이미 온전하지만 우리는 또한 불행하게도 세상을 안과 박, 이것과 저것, 주체와 객체, 인식하는 자와 인식의 대상,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는 습관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때로 자신이 전혀 온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우리가 우리 경험의 본래적인 온전성을 인식하기보다 경험을 구분하고 쪼개는 분별심에 무의식적으로 사로잡힐 때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느낌과 삶의 습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로 하여금 자각, 알아차림의 광활함과 명료성, 일체성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이러한 마음에 검토되지 않은 습관들이다. 비록 마음 챙김이 호흡과 함께 매 순간 우리의 코 아래에 있다 해도 말이다. 우리는 언제라도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현존에 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무시한다면 그리고 단호하게 멈추어 바라보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마음 챙김은 쉽게 사라지고 만다. 마음 챙김은 이렇게나 단순한 것이다. 자각, 알아차림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것이다. 자각, 알아차림은 우리가 인간임으로 인해 이미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이 타고난 능력과 친밀해지면서 그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여기가 바로 마음 챙김의 체계적 수행이 필요해지는 지점이다. 마음 챙김은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이것이 마음 챙김의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한 이유이다. 마음 챙김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규율이며 매 순간 펼쳐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의 모든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야 한다. 마음을 챙기는 깨어있는 것은 확실히 좋은 생각이지만 마음 챙김이 단순히 하나의 좋은 관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마음 챙김은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 챙김을 지속하는 것은 그다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어쩌면 마음 챙김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부드러움과 친절이라는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수련을 통해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지속하지 않는다면
마음 챙김은 그저 당신의 머릿속 생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는 또 하나의 관념, 또 하나의 슬로건, 또 하나의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만다. 이미 너무도 바쁜 당신의 일상에 집어 넣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일이 된다. 실제로 마음 챙김을 수행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전은 수행을 통해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지만 그동안 접촉에서 벗어나 있던 삶의 다른 차원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내가 접촉에서 벗어난 이라는 신체 감각적 비유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마음 챙김하기보다 마음 챙김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우리는 진정으로 보지 않은 채 보고 진정으로 듣지 않은 채 들으며 진정으로 맛보지 않은 채 먹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관성적인 자동 조종 모드로 살면서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고도로 조건화된 완강한 무자각의 상태, 관성적인 자동 조종 모드, 생각 없이 하는 행동 등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의 기본 설정값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수행이 그토록 필요하며 또한 도전해 볼 만한 것인 이유이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열린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체계적으로 묻고 살펴볼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자신에 관한 현란한 이야기를 멋대로 지어낸 뒤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그 안에 안주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 우리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다음 것을 향해 최고 속력으로 질주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거나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혹은 그 이야기가 지울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슬픔과 학대, 무시의 경험이 아로 새겨진 것이라면 우리 내면의 이야기는 부적절하고 무가치한 자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미련한 자기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일말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 챙김이 도움을 주는 부분은 매우 단순하다. 바로 내면의 이야기란 것이 순전히 우리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내면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허구적인 구성물이자 조립물이다. 한동안 그 이야기는 매우 멋지고 설득력 있으며 흥미로울지 모른다. 그러다 어떤 때는 아주 끔찍하게 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권태로울 정도로 그저 그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모두 우리 마음속에서 지어낸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미 알아차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의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자신의 과거에서 동원하는 온갖 근거들로 인해 쉽게 강화되고 만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온갖 근거들을 언제라도 갖다 대면서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바쁘다. 그 근거는 예컨대 자신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거나 하는 등의 근거들이다. 어떤 경우든 그 근거들은 우리가 특정 순간에 혹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자신에게 이야기해왔던 것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몰입적인 이야기의 실타래를 더욱 엉키게 만들 뿐이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실타래는 보통 우리가 전혀 자각하지도 못한 채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주고받는 생각이라는 실로 엮여지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들은 부분적으로 진실이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완벽한 진실인 것은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우리 스스로 지어내는 이야기보다 훨씬 크다. 이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지어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가 필요한지 모른다. 아니면 이 모든 이야기에 본질적으로 비어있는 특성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는지 모른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는 진실이지만 그것에는 본질적이고 영속하는 어떤 최종성이나 진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통찰할 필요가 있는지 모른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무엇이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당신의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그렇다. 특정한 이야기로 그 경험에 옷을 입히기 전에 그것을 직접 체현하고 있는
당신의 느낌 말이다. 우리가 섣불리 평가와 판단을 내리지 않고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마음 챙김으로 자신의 몸 체험에 온전히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의 기본 설정은 경험적 초점으로 더 많이 이동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이 현재 경험 속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자신에 관한 이야기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고 머릿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것이 누구인지 탐구해 본다면 당신은 자신이 별로 아는 게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은 정말 이것에 대해 모른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이정표로서 지금까지와 다른 새롭고 훨씬 자유로운 경험의 방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당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 깨달음의 과정에 들어서자마자 당신은 분열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은 여전히 상충하는 이야기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휘둘리거나 그 순간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의 거대함에 짓눌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정은 당신이 지금껏 확신하던 것에 대해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 의해 더 복잡해진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매우 좋은 징조이다. 자신의 삶과 마음을 더 큰 명료성과 탐구 정신으로 살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쩌면 혼란과 분열을 경험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하고 억눌러 왔던 열망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통합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 변화의 과정에서 분열되고 싶지 않다는 열망, 있는 그대로의 자기 속에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 열망이다. 누군들 이런 평화와 안녕의 느낌을 원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잠깐만, 우리가 이러한 온전함을 열망하고 있음에도 여기서 역설은 그 온전함이 매 순간 여기 와 있으며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심원한 의식의 수직적 전환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삶을 감싸면서 그 속에 스며 있는 더 깊은 일체성에 깨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자각, 알아차림이란 바로 이러한 의식의 수직적 전환이다. 이미 말했듯이 자각은 우리가 볼 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며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게 해준다.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기 연민의 마음으로 그것과 관계 맺도록 해준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끔찍한지, 또는 얼마나 어정쩡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도 좋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믿는다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으로 인식하기보다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늪에 빠져버린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자. 물론 당신은 나는 존입니다. 혹은 나는 캐서린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일 뿐이다. 부모님은 당신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었다. 만약 그랬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지금과 똑같은 사람일 것인가? 물론 그렇다.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장미의 향기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와 업적을 비롯한 모든 것에 위와 똑같은 프리즘을 대볼 수 있다. 그러나 이름, 나이, 업적 등 어떤 것도 곧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런 것과는 다른 무언가 더 신비스럽고 더 큰 존재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사실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와 같다. 우리는 한계가 없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무한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에 대해 협소하고 제한된 방식으로 생각하는 무의식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습관을 지닌 채 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내용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습관에 깊이 빠져 있다. 우리는 또 자기에 관해 멋대로 지어낸 이야기를 곧 자신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마음 챙김이 지닌 힘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검토하는 데 있다. 마음 챙김은 특히 우리가 빠져 사는 온갖 자기 동일시와 그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또한 우리의 견해와 관점을 검토한다. 마음 챙김이 지닌 가치는 지금까지와 다른 더 폭넓은 방식으로 매 순간 펼쳐지는 삶의 실제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다. 마음 챙김이 지닌 가치는 우리 존재의 기적과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다. 그리고 더 큰 자각으로 살고 만나고
품어 안는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존재와 암, 행위의 더 큰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다. 이것은 의식의 수직적 전환이라고 할 만하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의 보는 방식과 존재하는 방식, 아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